광복의 기쁨과 독립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74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전북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대신 비좁은 인도를 나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같이 쓰는 겸용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군산 하수관거 부실 시공 문제 뒤에는 8년 동안 자비를 들여 부실 시공을 직접 조사한 공익 신고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뜻깊은 해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광복절의 의미가 더욱 남다르게 다가오는데요. 광복의 기쁨과 독립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74년 전 조국의 광복을 이뤄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자리. 그때처럼 조국의 광복을 기뻐하는 목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참석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백색 국가 배제 결정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일본의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제보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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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과 순창 등 시군에서도 선조들의 헌신을 기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완주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활동을 펼친 김판봉 선생의 공적비를 주민과 후손이 성금을 모아 세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길의 의지를 다지는 국화가 놓여졌습니다. 군국주의를 꿈꾸는 아베를 반대하는 것, 그리고 아베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졌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태극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3.1운동 100주년에 최근에는 일본 불매운동까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전북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현장을 주혜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창업자의 호에서 유래된 지명인 전주의 동산동. 이 이름이 해방된 지 74년 만에 여의동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즈음해서 이번에 우리가 꼭 기필코 그 잔재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제의 찌꺼기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문인협회의 운영을 맡긴 전북문학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시인 서정주의 전시에 친일 관련 작품은 쏙 빠졌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막 수정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관장님 의견 들리고 화계장님 들리고 저달라고. 일제강점기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여러 편 낸 시인 김혜강의 비석도 27년째 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바로 큼지막한 시비가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올해부터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인협회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도 일제식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시정표와 시건장치, 납기와 절취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딱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일본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게 한 짓이 너무 심하고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싫어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바로는 불가능해도 조금 천천히씩이라도 없애가는 게 좋다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진 상황에 일제잔재 청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인도를 나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같이 쓰는 겸용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도로 개설은 주민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경계석을 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도를 반으로 나눠 한쪽은 보행로,
한쪽은 아스콘 포장을 씌워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 쭉 연결해서 저기 본병원 앞에 거기까지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폭이 4m도 안 되는 인도를 보행자와 자전거, 화단으로 나누다 보니 도로폭은 각각 1m 20cm에 불과합니다. 2.8km 구간을 이런 겸용도로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7억 5천만 원. 견혼로와 문화광장로도 이렇게 정비될 예정입니다. 기존 겸용도로의 사정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성인 2명이 걷기도 비좁은 인도지만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이 겸용도로는 폭은 넓지만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에 전력 상자까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같이 가는 형태의 겸용도로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가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나 전용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 반대 때문입니다. 호남 제1문부터 한벽교, 장승배기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를 해요. 개설 취지랑 미세먼지 취지도 좋고 환경 취지도 좋지만 자기들 생계가 걸린 문제다. 전주시 내 전체 자전거 도로는 410km. 이 가운데 자전거 전용 도로는 12km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도시를 만들겠다던 전주시의 계획이 제 궤도를 찾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공동조사단이 하수관거의 부실 시공을 밝힌 뒤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공익신고자가 8년 동안 자비를 들여 하수관거의 부실을 직접 조사한 덕분인데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시민 유영근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가게 앞마당에 있는 정화조를 한 건설사가 엉터리로 시공하자 군산 하수관의 부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무려 5천 개가 넘는 맨홀을 직접 열어보며 설계 도면과 달리 준공된 구간을 찾아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저쪽에 지금 맨홀이 있어야 하는데 맨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래 맨홀이 없다 보니까 여기 저쪽 가는 활로도 없는 것이고 실제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활로도 없어진 것이고. 시행사 측이 부실 시공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어서 최종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제를 신고해 2014년 총체적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는 권익위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패 방지와 공공기관 예산을 절약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군산시 하수관거 실태조사 공동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에 부실공사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공무원들과 큰 벽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성과물을 내지 않았는가라는 그 우수한 민원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유 씨 같은 공익신고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시려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맞습니다. 공익적인 앞으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제가 남은 생이라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현장 스토리파는 군산 하수관 공사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활동을 다룬 공익신고로 드러난 군산 하수관 부실 시공 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입제도가 현재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학년마다 모두 달라 입시 준비와 지도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도입하고 제2 외국어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현재 고1 학생부터 적용할 수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1에서 고3 학생들은 학년마다 다른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전주와 완주의 유초 중학교 7곳이 새로 문을 엽니다. 새로 문을 여는 학교는 전주 에코시티의 세솔유치원과 자연초, 화정중을 비롯해
효천지구 효천초, 만성지구 영현중입니다. 완주에서는 봉동읍 삼봉리에 있는 청완초가 둔산리로 이전 개교하고 삼례여중과 삼례중이 통폐합돼 삼례중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전북본부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26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정책 자금은 5,580억 원 규모의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자금 추경 예산 가운데 전북 지역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일본 무역 규제 피해 기업과 시설 투자,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촉구하며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수협의회는 정부가 신규 보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 중고차 수출단지 사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 내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간 6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1,20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발휘될 익산 행복 콜버스의 운행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달부터 여삼면 등 21개 교통 소외 지역을 다닐 행복 콜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요금 수납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 못해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 콜버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료는 300원입니다. 전주에 컬링 연습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재홍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은 컬링을 국민생활 스포츠로 키우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에 컬링 연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전라북도 체육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여고, 전주 서곡중이 컬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누런 수돗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어제부터 수돗물 색이 누렇고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신고가 4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순창군은 상수도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세척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전북에는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